늦은 가을 오후 서쪽 창으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에 찻잔에 반짝였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의 생일, 며느리 생일, 손주 운동회 모두 혼자 보낸 날들이었다. 또 혼자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들 민수를 본 게 언제였던가. 석 달 전 추석 때였나.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었다. 며느리 정미는 요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손주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의 소식은 이웃박 아줌마가 보여주는 SNS 사진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모든 순간이 영숙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이제 너무 넓고 조용했다. 거실의 소파는 한때 온 가족이 모여 보던 곳이었고, 식탁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영숙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은 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다. 어서 와, 아들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영숙은 차를 끓이려 했지만 민수가 손짓으로 말렸다. 엄마, 요즘 집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집 정리?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위험하기도 하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모두 담긴 곳이야.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니? 민수는 못 들은 척하며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근처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어서 안전해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다. 영숙은 손이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가 지훈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정미야, 너도 이 얘기 들어봐. 민수가 아내를 부르자 정미는 소파 한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실버타운이나 작은 아파트가 더 편하고 안전해요. 저희도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아니야. 얹혀 살 생각도 없는데 왜 나를 밀어내려 하는 거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은 너무 크고 혼자 계시기엔. 크면 어떻고 혼자 있으면 어떠니? 여기에는 너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 거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훈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계속 게임에만 집중했다. 영숙은 그런 손주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할머니가 예전에 해준 이야기 기억나니? 지훈이는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영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다. 가족들이 떠난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나왔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민수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는 내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을 텐데. 민수가 첫걸음을 뗄 때, 유치원에 처음 갈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모든 순간이 이 집에서 일어났다. 거실 한켠에는 민수가 키재기를 했던 기둥도 있고, 부엌 창가에는 그가 어릴 때 심었던 화분도 그대로 있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위로.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갔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났지만 책상 위의 물건들은 그대로였다. 안경, 만년필,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진 작은 액자. 그 안에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4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전화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영숙은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30분 후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고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다. 엄마,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 투자 실패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아들 옆에 앉았다. 그래서 다 잃을지도 몰라요. 직장도 집도 정미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40대 중반의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에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다. 괜찮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엄마, 돈은 또 벌면 되고 집도 다시 구하면 돼. 하지만 가족은 어디서 다시 구하겠니? 영숙의 말에 민수는 더욱 크게 울었다. 다음 날 오후 정미가 지훈이와 함께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다. 어머니, 어제 민수한테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정미는 영숙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희 편의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정미야, 이 집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란 친정집을 팔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미야. 사람은 편리하게 살 수도 있지만 추억과 마음을 버리고는 살 수 없단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 지훈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스마트폰만 보고. 괜찮다, 우리 지훈아. 할머니, 저랑 같이 앨범 다시 볼래요? 아빠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싶어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에는 민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엄마,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너 어릴 때 이것만 해달라고 조르던 게 기억나는구나. 그랬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해주신 새우젓 이야기도 들려줄까?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진을 보면서 해줘야지.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앨범을 펼쳤다. 영숙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그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때는 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랐었어. 아빠랑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지. 저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죽 끓여주신 거. 그래, 우리 지훈이 기억력이 좋네. 민수는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엄마,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자랐네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 정미도 덧붙였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놀러 올게요. 지훈이도 할머니 댁에서 숙제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언제든 와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긴 갈등과 오해 끝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다시금 사랑의 온기가 돌아온 것이었다. 영숙은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사랑과 추억이 쌓인 곳, 그리고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란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여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추억이 담긴 집에는 다시 가족의 온기가 흘렀고 영숙의 외로움도 조금씩 사라져갔다.